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오늘은 30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아직까지 다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목소리 좀 잘 감안해서 수업에 좀 참여를 잘 해주세요. 오늘은 불안정한 평화와 반제국주의 운동,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니까요. 교과서를 함께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베르사유 체제는 말 그대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유럽의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이 파리 강화 회의는 우리나라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여기에서 윌슨 대통령이 그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를 했지요. 이 평화 원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민족 자결주의 등을 주장을 하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는데 말 그대로 이 파리 강화 회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맺은 조약이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승전국이었던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주도로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대해서 배상금이라든지 영토 식민지 등을 제한하는 패전국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것을 맺은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었고요. 그래서 이 승전국 중심의 질서, 즉 승전국 중심의 그 질서 체제가 유지가 된 게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이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더 이상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라고 국제연맹이 창설이 되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하지가 않아서 큰 효력이 없었다는 점, 요 점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르사유 체제는 승전국 중심의 체제였는데 말 그대로 승전국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평화가 불안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팽창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일단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반도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고요. 한반도에 이어서 중국까지 영역을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즉 이제 미국 쪽으로 또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 회의라는 것이 열리는데, 이 중국에서 이 반발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주고 영토 보존을 약속을 해줍니다. 또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에 맞서서 아예 그러면 이 승전국들 빼고 그냥 우리 승전국 중심의 해군력을 우리 일정 비율로 축소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팽창 또는 다른 열강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 워싱턴 회의로 인해서 조금은 평화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인 평화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그 점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베르사유 체제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변화, 1920년대의 변화,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특히 패전국이었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 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동유럽, 북유럽 여러 나라가 독립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 유럽에서 조그마한 식민지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이 또한 특징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즉 참정권이라는 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들 여성이 제1차 세계대전에 전쟁 군인으로서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터로 나간 남성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역할로 인해서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교과서 179페이지를 보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여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소련, 독일, 캐나다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참정권이 그리고 투표권이 늘어났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중심으로 등장한 어느 나라였죠? 그렇죠, 미국이었죠. 미국의 경제적인 번영. 이거는 교과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미국 상품 시장 또는 월가, 그리고 월가라고 하면 지금의 뉴욕을 얘기를 하죠. 뉴욕의 증권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는 영화, 할리우드 맞죠? 그리고 스포츠 산업. 지금 선생님 오늘 오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보고 왔는데요. 메이저리그 그 월드 시리즈 경기를 보고 왔어요. 여기 나오면 여기 베이브 루스 사진도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이 정치적인 중심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30차시 현대세계의 전개, 베르사유 체제, 그리고 1920년대의 유럽을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1차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이어질 텐데요. 이번 주는 영상 두 개 영상을 같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